자, 스테로이드, 루푸스, 자가면역질환. 자가면역질환부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가가 자기 스스로 나를 하는 거죠. 내 몸에 누구를 말을 하느냐면 면역세포를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 들어있는 면역세포, 백혈구, 과립구, 림프구, 매크로파지, T셀, B셀, 뭐 이런 것들 말을 하는 거죠. 자, 내 몸 속에 있는 면역세포, 이놈들이 내 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막 망가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근 세포를 나의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면 모근 세포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나오질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점점 빠집니다. 이런 것도 한 개의 머리가 막 빠지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게 되면 자가면역질환 이런 형태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갑상선을 그 세포가 공격을 한다. 그러면 갑상선 관련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혈관을 공격한다. 혈관이 망가진다. 기타 등등. 네, 뭐 관절, 류머티스 관절염 뭐 이런 류들 다 비슷한 부류의 형태죠. 어쨌든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되는데 왜 공격하느냐라는 거죠.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특히 단백질이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장이 망가지고 장 누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네, 소화가 안 되어지면 장 누수가 생기고 장 누수가 생기면 장 속으로 이상한 단백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한 단백질, 즉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이 혈중에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장을 통해서 그런 단백질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몸속에서는 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거기를 공격을 합니다. 그 단백질을 공격을 합니다. 단백질을 계속 공격을 하다가 그래도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는 항체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죠. 즉 얘는 뭐냐면은 이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없애는데 특화되어진 항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흡수되어져 들어온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을 공격을 하는 특화되어진 항체, 즉 면역 물질이죠. 얘가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들어오니까 이놈이 이 단백질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갑상선에 있는 특정 단백질도 이 단백질로 오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를 공격을 또 합니다.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백질인 것으로 오인을 해서 여기저기를 막 쪼아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면역세포가 공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죠. 췌장에서 염증이 발생한다. 갑상선에서 염증이 발생한다. 기타 등등 뭐 여기저기서 모근세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온갖 그런 질환들. 그래서 자 지금 면역이잖아요.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면역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면역 저하제, 면역 관련 약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는데요. 가장 치명적으로 걔네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호르몬 계열이죠. 스테로이드. 이 약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 속에는 이 근육이 있고요. 근육 속에는 세포가 들어있고요. 이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데냐 하면 우리 몸의 근본 기본을 세워주는 역할, 즉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명은 체온이 식으면 죽는 겁니다.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스테로이드다라는 거죠. 그 몸속에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게 한다. 즉 세포의 근본적인 세포 대사 자체를 못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세포 활동을 줄이는 겁니다. 그 몸이 전체적으로 다
생명 대사, 에너지 대사, 세포 대사 자체가 다 다운돼 버리는. 어떻게 되나요? 몸이 점점 식어갑니다. 몸이 차갑습니다. 몸이 막 뱀같이 차갑다고 보시면 돼요. 열이 안 나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다운 다 돼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몸 전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테로이드가 다 여기저기 들어가가지고 대사가 안 되도록 만들어서 증상이 못 나타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36.5도였던 몸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몸 전체의 에너지 대사가 안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꾸 내려가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죽음으로 가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먹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돼가지고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어서 장기간 먹게 되면 몸속 여기저기에 스테로이드가 박혀 있으면서 세포 대사 능력은 다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죠. 이 상황에서 스테로이드가 위험하고 안 좋고 어떻게 되니까 끊읍시다라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몸이 갑자기 활성화되어집니다. 여기에다가 비타민C 소금까지 먹으면 갑자기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몸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겁니다. 기어다니던 애가 그냥 100m 달리기를 해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몸이. 어떻게 돼버릴까요? 몸이. 등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등산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돼버릴까요? 그런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끊어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각종 부작용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통증도 올라오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줄이면서 비타민C와 소금을 먹는 경우에 몸속에 난리가 나니까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각종 염증, 통증이 발생하니까 비타민C가 마치 문제가 있는 양, 소금이 마치 문제가 있는 양, 그 다음에 했던 어떤 자연 치유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가 잘못되어진 것으로 오인이 되어져서 얘네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네. 부작용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생각하지를 않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면 소금의 양, 비타민C의 양, 기타 등등 영양제의 양을 늘 조금씩 출발해서 늘려가야 되고요. 스테로이드 양은 얘네들을 먹어가면서 그냥 스테로이드는 그냥 그대로 먹어가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서서히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매일 먹는 거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먹는다든지 또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했다가는 일주일에 2번을 쉬면서 먹는다든지 장기간 한 2,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약을 서서히 줄여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스테로이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가 면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스테로이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약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끊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끊는 방법은 충분한 영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기본에 충실하자 5가지, 이것을 잘 하는 몸을 만들어 놓은 뒤에 약을 줄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를 5, 6년 동안 계속 먹어왔던 몸. 다리가, 피부가 썩습니다. 그런데 비오육 기술을 열심히 하시고 지금 1년이 돼 가는데요. 피부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집안에서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산보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서히 약물을 줄여가는 것을 하시면 된다. 류머티스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런 기본에 충실한 생활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우선 건강한 몸이 되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